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시바이누 어제 급락을 했죠. 오늘은 약간 반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다. 그래서 절대 여기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도에 대한 썰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고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왜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 아닌 진짜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가자. 자, 어제 하락의 원인이 세 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2017년과 2021년도에도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런데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까? 그것은 중국이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을 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그 기대감이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랬죠. 그렇지만 이것은 재확인한 거였고 중국은 이미 이중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악재가 아닙니다.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두 개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도 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과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남겨드렸었죠. 스트래티지 130 비트코인 매수했다. 그러면 두 번째 썰, 이것도 이제는 악재가 아니다. 그러면 악재의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이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제 한 개만 남았죠. 뭡니까?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 이후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다는 이 사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금리 결정이 좌우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압박 이겨낼 것인가? 자, 여기 보면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언제적 아베노믹스냐? 엔저 속에 일본 금리 인상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스콧 베세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의 엔화 약세 현상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사실상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압박을 했어요. 너희들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은 이전부터 이랬습니다. 일본 시장의 전망은 동결적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고 내년에 가서 금리 인상을 하자 이런 기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이 생각을 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총리가 지금 현재 돈을 막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막 풀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풀게 되면 우리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야.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풀지 마. 그렇게 많이 안 풀어도 돼. 하는 그런 압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 총리가 거기에 맞춰서 축소를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다는 거.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이야기는 바로 일본 총리의 돈을 푼다는 그 사실.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엮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압박과 국내 사정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본 은행은 시간 벌기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12월 FOMC의 결정이 일본 은행의 금리 결정에 막판 변수가 될 전망으로 연준이 매파적 인하에 나설 경우에 달러 강세로 인한 엔화 추가 약세에 따라 일본은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VIP 스몰 컨퍼런스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오후 4시부터 2025년 송년회 밤을 합니다. 자, 송년회 밤만 그냥 하고 밥만 먹고 헤어지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 행사의 일환으로 VIP 스몰 컨퍼런스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청 인원은 25분 VIP분을 모시고 참가비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시장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리고 2026년도에는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실전 투자금 30만 원에 상당되는 200테더까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 2025년 말을 그리고 2026년 전체를 한번 꿰뚫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2025년 송년회 밤 참석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달려있다. 자,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것은 좋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매파적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매파적 인하는 뭘까요? 매파적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거기에 반대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파적 인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리는 조금 내리지만 앞으로 더 이상 많이 안 내릴 거야.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내년 1월 달,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이게 매파적 발언입니다. 이런 매파적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금리 많이 안 내리네? 그러면 달러 사놔도 괜찮겠네? 달러의
강세장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FOMC 매파적 금리 인하,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심화, 일본 물가 부담이 확대되면 일본은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12월 11일 날 새벽 4시에 금리 결정할 때 그때 연설하는 그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매파적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반대적으로 비둘기 파적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앞으로 인하를 더 할 수 있어요. 12월 달에 금리 인하 이후에 2026년에 1월 달과 3월 달에도 금리 인하 할 수 있어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돈을 더 풀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달러는 약세가 될 겁니다. 자, 이걸 시간 테이블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비둘기파적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일본 물가 압박 완화, 일본은행 금리 인상 압박이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12월 11일 새벽 4시에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하느냐 아니면 비둘기파적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는 그런 것. 그래서 제가 12월 11일 새벽 4시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 달러가 약해지고 일본 돈이 편해지고 일본은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비둘기 파적 인하겠죠. 비둘기 파적 인하 12월 달, 1월 달, 3월 달까지 금리 인하를 쭉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조금 더 유예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제가 예측한 대로 된다고 하면 지금의 이 흐름 너무 빠른 흐름이 아니냐. 너무 빨리 사람들이 예측하고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이거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면 시장이 답이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답이지만 아직 혼조세입니다. 자, 지금 현재의 흐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0.01230 이 부분이 가장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세 번째였죠.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에서 눌림목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 이 눌림목 때 여러분 여유 자금이 되신다고 하면 단가 낮추기를 하셔야 된다. 물타기를 하신 다음에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어떻게든지 반응할 때, 그러니까 급등으로 반응을 할 때 여러분들 수익 내고 나오시라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한 기회가 이제 곧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가 여유자금이 없어서 그냥 존버하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 자리는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반등 후에 고점을 잡아서 거기서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파동 매매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올라가서 고점 찍을 때 매도하고 또 내려올 때 저점 찍을 때 매수하는 이런 파동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과 코인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코인은 파동 매매입니다. 주식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죠. 매출액, 영업이익,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희망이 어떻게 있고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고 영업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은 그냥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강하게 작용된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파동 매매, 그리고 양방향 매매, 이거 꼭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좌를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모든 매매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심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히든주 받을 수 있는 링크 있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들을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11월 11일 새벽 4시에 분명히 중요한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때 매파냐 비둘기 파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장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 시장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에 시음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시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12월 3일 00시 제가 영상을 올릴 건데, 그 영상 속에 이게 있습니다. JP모건 비트코인 연계 상품 설명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3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JP모건인데 기초자산이 누구 거다? 블랙록이다. 그리고 JP모건은 비트코인을 사주는 상품이 아니라 은행이 돈 벌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횡보 완만한 상승장에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연계 상품이 완만한 상승에는 유리하다. 그러면 불장이라든지 강세장 초입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JP모건과 블랙록 과연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0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히든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들에게 같이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신문이었습니다.